네, 오늘 불편한 인터뷰의 주인공 모셔봤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 후보 자리 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중앙일보 정치 유튜브 황윤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나왔습니다만 저는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우리 현실을 얘기하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좀 세상의 진실을 통해서 바른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거 점포를 입고시는 후보님은 처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색다르고 저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옷이 좋아 보이네요. 예, 네, 바람막이로. 지금 전쟁 중에는 전투복으로 입는 게 그쵸, 당연하지 네.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 일각에서는 빨간색을 입을 수가 없을 것 같다. 하얀색 입겠다. 이런 분 국민의힘 소속인데도 그런 네.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수도권 어떻게 쪽은 또 네. 특히 좀 그런 인식이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평가받고 대신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없고 또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야 되느냐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오세훈 솔직히도 빨간색 입잖아요, 요새. 네, 다 요새 그쵸, 예. 빨간색으로 다 입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그냥 결국 잔판 점퍼 색깔 논쟁 나니까 부득이 그냥 불편하지만 네. 드리는 말씀이 결국 그 얘기는 이제 빨간색 보고 하니까는 장동혁 대표 생각나서 우리 유 시장님 찍고 싶어도 안 찍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 좀 다른 수도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경기도, 서울시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프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선거는 후보를 뽑는 것이지 뭐 당 대표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그렇기 그런 분이 때문에 있어요. 네. 그거는 후보의 경쟁력으로 선거를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는 그럼 크게 죄송하지만 신경 쓰지 그렇게 않습니다. 정말 우리 유 시장님은 좋은데 이제 장동혁 대표 때문에 진짜 뭐 안 찍겠다 이런 분이 나오면 그래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은 저희 강찬 의원님 시작부터 왜 그래요? 아니 나는 이게 시작부터 왜 그래요? 좀 중간 가면에 그 다음은 제가 안 하려고 그냥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정치적인 네. 견해는 그러나 유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인천 이제 오래 계셨잖아요. 인천에 전체적인 그 선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실 텐데 민심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지금 정당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정말 지금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할 때 걱정하는 부분들도 네. 많습니다. 그래서 민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동안은 정당에 대한 지지가 좀 과도하게 그 표현이 됐다면은 지지율 조사에 나왔다면은 이젠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후보나 또는 후보를 떠나서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뭐 제가 자랑 같은 얘기로 드릴지 모르지만은 지난 4년 동안에 인천이 숫자로 보여듯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인구 증가율, 삶의 질 모든 부분에서 1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괄목한 성과가 보여주듯이 네. 이 인천이 여기서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 더 이어가서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지금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정말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예. 대표적인 게 바로 소위 말하면 공소 취소 네. 특검법인데 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제법이거든요. 대통령이 자기의 재판을 없애버리는 특검을 임명하는 이런 기상천외한 일은 지금 없거든요.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말 법치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을 속도 조절, 즉 국민 여론도 살피고 수기 기간을 거쳐라. 네. 이 부분이 결정적인 겁니다. 이것은 네. 국민을 다시 한번 속이는 거거든요. 네, 네. 일단 미뤄서 선거를 치르고 나서 하겠다는 꼼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현명한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분위기는 지금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네. 많이 지금 우리 기대에 대한 그런 소리도 큽니다. 네, 지금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의 집결이 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기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현장에서 느껴지나요? 피부로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반응을 그러니까 좀 저는 항상 정치를 하면서 보수냐 진보냐 어때 절대선 절대악은 아니거든요. 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정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일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 민주당의 지금 소위 말하면 과도한 정치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큰 것 이것이 보수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표심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정말 실제 유세하면서 그런 걸 주민들의 반응을 피부로 느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일당 국가가 됐을 때 오는 이 참담한 현상을 막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주민들이 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하는 뭐 야권에서 얘기하는 공소취소, 네. 공소취소 특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니까 많습니다. 맞나 예. 보면 그래요. 네. 아니 뭐 의원은 그 뭐 국민의 10%도 모른다. 10% 20%밖에 모른다. 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쪽에서 공소 취소 잘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뭐든지 아시는 분들이 이걸 전파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좀 쉬운 표현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 네. 특검법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해한다면은 상당히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유보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꼼수다. 이런 부분을 그것도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상을 받으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확산시켜서 계시군요. 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거 중에 또 명함을 저희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금색 명함을. 네. 이게 정확하게 적혀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대한민국 1위 인천, 경제 성장률 1위, 삶의 질 개선 1위, 인구 증가율 1위, 고용률 1위, 지방 정부 혁신 평가 1위입니다. 네.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 사실이 아닌 걸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네, 이거는 난리 나죠, 이거는. 그럼요. 거짓으로 하면은. 팩트죠. 예, 예. 그럼 여기에 바탕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 텐데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나오는 좀 추이가 물론 뭐 각자 좀 다르긴 할 텐데 아무래도 좀 격차는 좀 있어 보이는 걸로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다면은 이거를 잘 많이 알리지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여권에 유리한 분위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네. 추이가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저에 대한 평가도는 네. 정당 지지율보다 항상 몇 년째 높았습니다. 이것은 매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 번도 정당 지지율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선거 기간에 안 하고 최근에 조사된 것까지로 한다면은 각 지역의 정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그 시도지사에 대한 지지율 1위를 잘한다는 게 제가 전국 1위입니다. 네네네. 그럴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선거 전에 정당에 대한 어느 당이 무슨 누구 후보, 어느 당이 무슨 후보 할 때는 정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 과다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정당이 아니라 인물, 능력 그리고 실적, 성과 이 중심으로 평가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선거운동 아닙니까? 네네네. 선거란 게 뭡니까? 진실을 유권자에게 알려서 올바르게 판단해 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정당 지지율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또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확연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1위를 한 게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를 네. 좀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러고 계시다. 예,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에 대한 게 아니라 결국은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상대 후보와의 평가죠. 제가 잘하는데 저보다 더 잘하고 능력 있으면
그분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 상대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뭐 거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비교 불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네. 저는 정말 8년간의 시장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일꾼이고 상대 후보는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말뿐인 말꾼이고 이 대결 구도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선거 전에 가서는 별 문제가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를 하자 하는 거는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렇게 하는데 박찬대 후보는 토론을 응하지 않는 것 이거야말로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 무지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시장은커녕 후보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토론 이외에 다른 또 토론을 네네. 하자라고 제의를 하셨는데 응하지 않으셨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지지율이 앞서면 보통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유정복 시장님은 지금 뭐 요 전까지 현 시장이셨고 네. 오히려 이제 사수하는 분이고 네. 탈환해야 될 분인데 그렇습니다. 탈환해야 될 분도 토론하셔야 된다라고 그럼요. 생각하는 분들 상대가 많은데. 오히려 현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자고 해야죠. 네. 근데 거꾸로 본인이 회피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인의 무지무능을 갖다가 네. 스스로 실토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죠. 토론은 좀 많이 해야지 좋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좀 곳곳에서 네. 근데 이걸 다 부자 몸조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자체가 이제 상당히 지지율이 앞서 나가는 후보다라는 프레임을 이제 깔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 이제 대선 득표율을 보니까 부산이 좀 보면 그때 이재명 후보가 51% 받고 부산이 아니라 인천. 인천 맞습니다. 인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부산 인천 북구간 저 얘기만 맨날 너무 하니까. 그거하니까 제가 큰일 났네. 부산 입에 붙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는 그때 38.44, 51대 38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럼 1년 사이에 물론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정권 심판 분위기도 있고 공소 취소 뭐 이런 악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년에 51대 38 구도였는데 딱 1년 만에 물론 이제 후보는 다릅니다만 당으로 친다면 51대 38의 이제 득표 상황이었는데 자, 이게 이 구도가 그래도 집권 1년 취임 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구도가 있지 않겠냐. 이게 일반적으로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51대 38. 네,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건 단순하게 집권 초에 여당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네. 있는 것이 작용한 건 사실인데 네. 그것 갖고 선거한다면 무엇으로 선거를 하고 선거운동을 합니까? 그렇죠. 네. 바로 유권자들은 나를 책임져 줄 선수에 대해서 즉 그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지. 네. 그냥 과거의 전례가 그러면 무슨 선거가 필요하겠어요? 네. 그 부분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생기고 있다. 51대 38이었는데 명확한 차이가 생기고 어떤 이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그건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대심이 너무 오버해서 자만해서 네. 오만해서 바로 공소취소법과 같은 이런 정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법안을 내고 있는 데서 국민들은 이거는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네. 또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에 그래도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유권자의 판단이요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지죠. 단순하게 과거의 선례를 갖고 얘기한다면 무선거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유권자는 결론은 경험적으로 볼 때 현명하고 나의 삶을 먼저 우선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좀 지속적으로 요즘 그러니까 여론조사 나오는 추세도 보이고 경기도 뭐 인천도 포함해서요. 진보화가 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 득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내 보수다 진보다 하면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받은 부분 또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한 부분이 사실 진보에 대한 더 강한 표의 결집 형향을 가져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것을 떠난 그야말로 이념적인 진보 보수 또 중도 이런 부분은 크게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뭐 큰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지율이 하락할 때는 그러면 진보가 보수로 다 옮겨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네. 착시 현상이 있는데
보수 진보의 문제는 절대선 절대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고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강한 보수 세력의 그런 진영이 존재하는 거 사실이고 또 진보 진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강한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는 네. 시민들의 표심이 그 상황에 따라서 진보로 보이고 보수로 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소식 하셨습니까? 네. 장동 대표 안 부르셨네요? 다 없더라고. 네. 제가 뭐 초청 자금 보내지 않고 다 실무적으로 안내를 하고 했는데 그날 장 대표는 뭐 경북 필승 결의대가 있어서 못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에서 여전히 좀 장동혁 대표 리스크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좀 불편한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은 선거를 치르는 국면이니까. 국면인데 네. 뭐 장 대표가 뭐 어떠냐 하는 부분은 저는 코로나 혹시 인천에 와서 유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뭐 그러면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발언권이 세지면서 다시 뭐 저류는 그러니까 반대했던 거네, 막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외신의 인터뷰를 그러니까.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은 그러니까 현명하다면은 지금 이 선거가 시장 선거를 뽑는 거지 뭐 윤석열을 뽑습니까 이재명을 뽑습니까 뭐 장동혁을 뽑습니까 이제 논의의 초점은 그 누가 시장이 되어서 지역을 책임지고 시민을 행복한 미래로 만들어갈 것이냐가 초점이지 그런 정치 논쟁을 할 여유도 상황도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유권자분들 중에 아니 표를 유정부 시장님 다 1위인데 지금 이거 뭐예요? 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삶의 질 개선 그렇지. 1위 이거 다 1위 인가주의 이번에 유정복 시장을 뽑아야겠다라고 마음 먹다가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고 저게 표를 주면 안 되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잘 이해시켜 나가는 거고 네. 또 장동혁 대표를 또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 선거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중심은 유정복이죠. 아니 그래서 표를 그걸 까먹으실까봐 그게 이제 우려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표 안 까먹습니까? 표가 뭐야? 그러니까 뭐야? 표 안 뭐야? 까먹습니까? 그래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렇습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어쨌든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셨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예.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모두 다 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해서 개소식 때도 다 오셔서 예, 네. 했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그만큼 유정복에 대한 그분들 다 저하고 오랫동안 정치도 같이 해오고 그렇죠. 예. 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정복이 당선돼야 되는 그 필연의 네. 이유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고 또 인천을 반드시 지키고 살려야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된다는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흔쾌히 오셨던 겁니다. 그 이번에 정책 얘기도 좀 해보죠. 당연하죠. 예, 그 박찬대 후보가 대장동 모델 언급해가지고 좀 파장이 있었잖아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도 당군 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 사업을 지역 현안 해결 모델로 언급한 거는 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찬대 후보의 망언에 대해서 네. 우리 시민들께서는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망언이다. 망언이다. 그래서 이 요새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 보면 박찬대장동이란 말도 지금 벌써 박찬대장동. 나오고요. 그런 또 말도 들어요. 네. 예. 대망 박망. 아. 네. 대장동 망언이 박찬대 망했다. 대장동 망언으로 박찬대 망했다. 네, 대장동 망언으로 박찬대 망했다. 그 이런 시장님이 얘기가- 만드신 말이. 아니 그런 그럼- 얘기들이 벌써 돌고 주변에 있어요. 있습니다. 만들어서 돌리신 건지 돌아서 전하신 건지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선호가 중요한데. 누가 먼저 만든 건지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그 누구를 갖다가 뭐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얘기다. 왜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큰 망언이냐 하는 거를 시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대장동을 갖다가 이거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모델 삼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야말로 망언 중에 망언. 이건 역대급 망언 아닙니까? 대장동이야말로 지금 단군일의 최대의 부정비리 사건이라고 네. 하는 것도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타났고 네. 이로 인해서 소수의 그 개발업자에게 수천억의 이익이
돌아가고 원주민들은 200만 원대 보상을 받고 네. 입주민들은 2천만 원대 분양을 받고 예. 이 업자들 등은 조 단위 네. 이런 이익을 본 이런 엄청난 비리를 이것을 창의적인 아이디어고 모델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망언이 아니고 도대체 네. 뭡니까? 논란이 많은 소재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논란이 굉장히 많고 아직 결론이 나진 않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선거 국면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네. 좀 자신 있다라는 그럼 얘기잖아요. 결론이 나지 않은 게 아니라요. 네. 그럼 지금 일심에서 법원에서 1심, 2심 이렇게 네. 나온 부분은 네. 그럼 뭡니까? 네. 또 그걸 떠나서 팩트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간 것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정말 사람이 뭐 인명 피해까지도 있는 것이 이거 진실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 얘기를 바로 지우기 위해서 지금 공소취소 특검법 이런 재판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상황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이것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나타난 팩트인데 이것을 아주 인천에 뭐 아주 모델로 할 것처럼 그러네요. 얘기하는 것은 네. 망언 중에 망언이죠. 인천 시민을 모독하는 얘기고 인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집단 행동이라든가 입장 내시건다가 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오해는 그래서 우리 그 국민의힘 네. 저를 비롯해서 군수구청장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겁니다. 오후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오늘 오후요? 네. 네네. 그렇군요. 그 박찬대 후보는 그야말로 찐명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해도 되잖아요. 뭐 그래 왔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대통령 나오고 기대에서. 있지 않은가.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유정복은 시민을 보고 시민 편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자세로 일한다면은 박찬대 후보는 오직 대통령의 편향돼 있어가 즉 대통령의 뜻에 따르고 또 거역하면 안 되고 칭송해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오바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대장동을 그래서 그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속내가 드러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많아요 지금.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이 돼야죠. 근데 박찬대 후보는 시민은 시장론을 얘기하는데 그 힘은 시민한테 쓸 때 힘이 되는 것이지 네. 대통령이 쓰고 시민을 무시하면 힘이 아니라 시민에겐 독이 되는 것이죠. 네. 시민의 힘 빼는 후보죠.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인천에는 또 다른 큰 이슈가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예. 한국공항공사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하고 통합하는 예. 정부 방침을 지금 논의하고 추진되는 과정에 있는데 네. 이거야말로 인천시 국회의원이라면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인천 입장에서 어떤 점이 안 좋습니까? 이게 공항공사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하고 통합하면은 네. 공항공사에서 얻는 이익이 전부 다 가덕도 나뉘는 공항으로 거죠. 가니까 가덕도는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인천은 낮은 돈을 잘 정도가 버는데 아니죠. 지금 아직 인천공항은. 사업을 착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떠나서 국가적으로 볼 때도 잘 나가는 공항을 끌어내려 가지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건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매우 잘못된 겁니다. 네. 일본의 사례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잘못된 거면 당연히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고 시장이 되겠다면은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되는데 근거 없는 의혹이다. 네. 이거 뭐 선동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시민들은 분노하는 것이죠.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게 뭐가 근거 없는 의혹? 이런 그 논의가 일어나는 게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데 이런 그거- 논의 자체가 네, 그런데 가짜 그거는 뉴스라는 명백한 거야.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그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네. 국회에서도 구윤철 그 부채국리도 그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고 속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럼요 속기록에 나왔고 속기록. 그래서 속기록이죠. 공문으로도 네. 국토부에 공문이 가고 또 공항공사에 가고 그래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자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뭔가 조금이라도 제동으로 하면 안 걸림이 되니까. 될까봐 이건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님의 말은 그러니까 새롭게 대통령 뭐 나라에서 진행되는 일들에서 어느 정도 거부도 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네, 거부도 못하죠. 못하고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따라갈 얘기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공항 거잖아요. 통합 공사 그러면 통합 인천의 문제는 이익이냐 그렇죠. 네. 대통령의 말에 따르냐 그럼 대통령
대리인 하수인이니까 인천 시민의 일꾼이 네. 돼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전에 말씀은 결국 공항공사 저 통합 논의는 지금은 갑자기 또 뭐 가짜 뉴스다 이러다가 결국 선거 끝나면 추진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똑바로 이해해야 될 것은 선거 때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시켜놓고 추진한다. 그걸 막는 길은 뭡니까? 힘 있는 여당 오면 대통령한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건 안 한다고 약속을 얘기를 하십시오. 하시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인천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 법안이 그거 아닙니까? 네. 아 이게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면 대통령이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거를 선거 때 이거 논쟁이 되는 건 불리하니까 이제 수기 기간을 거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속이는 거 아닙니까? 꼼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 후로 미루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시민을 속이는 얘기거든요. 이건 명확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인천을 위해서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 안 하고 두리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다. 예, 근데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통령과 내가 친하고 측근이라서 앞으로 이제 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공약은 원래 과거에 국민의힘이 또 여당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막 집권하고 그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 이른바 친윤 계열 후보들도 또 같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 저는 그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전에 지금 네. 문제는 네. 그런 힘 있는 여당이 지역을 위해서 힘을 발휘할 때 그것이 힘 있는 후보지 대통령만을 바라보고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거는 시민에겐 배신행위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박 후보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박찬대 후보가 또 공격이 들어온 게 있어요. 후보님한테. 네. 그 검단의 두바이 자본 4주 유치해서 퓨처시티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재물포 르네상스라고 해서 추진한 사업에 용역비만 한 80억 썼다. 뭐 이런 공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고 계십니까? 저는 네. 정말 박찬대 후보가 딱해 보입니다. 음. 제가 8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공격거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 10년 전 얘기를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게 역시 10년 전 얘기예요? 예, 오. 10년 전 얘기인데 이거 역시 오발탄입니다. 이 자충수입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검단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해서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근데 그 투자 유치가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불리한 조건 즉 특혜를 바라면 거기에 특혜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식을 바꿔서 인천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LH가 사업을 해서 지금 검단 신도시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한 거부였죠. 네. 특혜 요구를. 박찬대 후보는 지금 대장동을 갖다가 인천에 도입한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혜 그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완전히 이것도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이 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박찬대 후보가 사실도 잘 모르고 네. 허황된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정말 인천의 원도심 동구 중구 지금 재물포구로 7월부터 됩니다만 네. 이것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앞으로도 수조 원대 사업이 되는 진행 그리고 중인 이미 거죠? 진행 중에 있죠. 18부도가 네. 지금 개방이 되고 상상 플랫폼을 개관을 하고 동인천역 이론이 전부 다 지금 헐리기 시작을 했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수조 원대 사업을 하면은 당연히 용역을 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박찬대 후보가 얘기하는 대장동 네. 이거 단 3주 만에 용역을 한 겁니다. 이런 날림으로 한 사업하고 유정복처럼 철저하게 용역한 거하고 이거는 명백하게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을 갖다가 거꾸로 공격할 게 없다 보니까 하는 건데 이 헛발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토론하자는 거예요. 네네네. 토론. 그러니까 토론하네요. 안 하고 그리고 저도 그래서 공약 중에 좀 눈여겨본 게 저도 자동차 경주 보기 좋아해가지고 보니까 F1 자동차 국제 네. 경주 대회 네. 이거 인천에 유치하시기로 네. 했는데 이걸 지금 박찬대 후보는 야 그거 하면은 적자날 거다. 그것이 저 도박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현실을 그리고 이제 너무 영화를 모르는 근데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모나코가 참 그걸로 이제 대단하죠. 떼고 제가 갔다 보는데 왔어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영암에서 대박이죠. 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모나코가 될 것인가?
영암이 될 것인가? 아니 근데 궁금하긴 해요. 이거는 네, 제가 그래서, 네. 저도 거기 영암에 왜 안 된 거냐면 그 호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진짜 F1은 네. 정말 부자들이 많이 와요. 그 맞는 부자들이 말씀이에요. 와가지고 네. 돈을 쓸 잠깐, 곳이 있어야 그래서 되는데 그 영암은 돈을 못 썼단 이번에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저 인천이 가능합니까 지역가 그러면 시장이- 그게? 아, 우리 황인희 앵커나 강찬호, 강찬호 네. 논설위원님이나 아주 이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들, 애청자들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F1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스포츠입니다. 대박이죠. 대단한 네,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영암하고 뭐 비교해서 네, 그것이 잘 영암은 지금 황인희 앵커 말씀하신 대로 거기 성공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호텔, 숙박, 뭐 각종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안 되고 아. 또 이것은 경기장 서킷입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경기장을 짓고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경기장 서킷. 이 F1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인천 동도에 하는 거는 시가지 도심 서킷입니다. 모나코 갔다 모나코.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나코는 그 좁은 시가지 내에서 도심을, 하는데 네. 모나코고 1인당 소득이 20만 불이 넘습니다. 저도 모나코를 갔다 왔어요. 네. 정말 대단해요. 이거로 인해서 그 옆에 아파트 주민들은 그 기간 동안에 네. 방 빌려주면은 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경제 이건 효과는, 지역 예, 경제 되기만 효과에 하면은 예.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네. 자꾸 시비를 걸려니까 영암이 잘못됐는데 이거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네, 네. 영암은 그러면 돈 쓸 곳이 없었어요. 거기는 아무리 봐도. 접근성도 없고 호텔을 비롯한 편의시설이나 관광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안 그냥 되는 겁니다. 경기장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거기는, 예. 제가 거기 가서 그것까지 타본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인천에다 할 거면 인천에 그런 그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다. 아유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디다 하게 됩니까? 송도의 달빛 축제공 달빛공원이라고 공원. 네. 이미 다 거기서 하면은 아파트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러니까 게 일반 아니에요. 도로를 잠시 이제 비워 그냥 하는 겁니까? 그런가? 거기에 네. 도심 이제 서킷을 하는 공사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1년 걸리죠. 그래서 그 부분은 2028년 지금 그 죄송한데 네, 그 도심 서킷이 이제 그 경기할 때는 그 경기장으로 쓰이는데 보통 때는 일반 도로로 쓰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전 세계 24개 지역에서 하는데 네. 다 달라요. 네. 저는 일본도 가보고 모나코도 가봤는데 그 지역적 여건을 최대한 살리는 겁니다. 네. 그럼 모나코 같은 경우는 도심을 질주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당장에 소음이나 불편함이 있는데 모나코 그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단 환영하죠. 3일 하는 거 네, 네. 이거 갖고 불편보다는 환호를 하죠. 그렇죠. 일반 도로도 경기- 있고 네. 설치하는 네, 것도 있어야 엄청난 돼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인천의 경우는 어떤 모델로 그러면? 네. 지금 우리는 도심을 관통하는 게 아니라 도심 옆에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네, 네. 그 도심을 쫙 경관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워터프론트 이제 배가 들어오고 이거는 천하의 그러면 좋은 서울 조건을 시민인 갖고 저도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가는 걸로? 거기는 서울 사람들은 인천이야 뭐 어떻게 가기- 가깝고 거기 네. 옆에 지하철역이 있고 바로 있는데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야 되고 음. 일본의 스즈카라는 데는요 작은 소도시예요. 2차선 도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 3일 동안 10만 관람객이 몰리는데 네. 엄청납니다. 이거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고 이것이 브랜드 가치가 엄청난데 박찬대 후보가 전시행정이다. 아니 월드컵 올림픽 유치하면 전시행정입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알지 못하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네. 뭔지를 모르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되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건 저는 알거든요. 알죠. 근데 어. 근데 이게 될까라는 유치는 성공을 네.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아, 수 그 있- 부분은 지금 있냐라는 2년 것도 여쭤봐야 전부터 돼요. 네. F1 그 최고 책임자들하고 논의를 해오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케이가 소위 난 말하면 겁니까? 이 사전 타당성 조사라잖아요. 네. BC값이 1.45가 나왔어요. 네. 매우 높은 가격이거든요. 아. 그래서 다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문제 없이 정상적인 이르면 절차로. 언제 그러면 1회? 1회는 202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아, 그럼요. 이거 마지막으로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도 됩니까? 네. 제가 인천 자주 가거든요. 네. 제가 그 조개구이 먹으러 나오는 분마다 아 진짜로 지역과- 그래요. 아니 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들이랑 놀러 갈 네. 때가 많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막 조개구이 먹으러도 가고 인천에 그 호텔들 막 이게 수영장 있는 데들 이런 데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 바닷가 앞에서
왜 이렇게 폭죽을 계속 터뜨리는 겁니까? 밤새도록. 그거 좀 안 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인천시장에서. 예. 그래요. 이제 그것도 시끄러워서 뭐 잠을 못 자겠어요. 거기 놀러 가면. 아, 그렇습니까? 진짜. 네. 예. 그 이제 뭐 혹시 왕산 해수욕장 가서 폭죽 터뜨리는 걸 보셨는가? 아 거기뿐만이 아니라 네, 거기 근데 그 앞에 해수욕장 다 그래요. 예. 예, 이제 아무래도 관광지에는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관광 그 이벤트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잘 참고를 하겠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네, 네. 뭐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두 가지 같은데 대장동 하겠다는 네. 거 인천판 대장동 또 하나가 아마 결국 공항 공사 통합 네.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그 이런 경우 지금 우리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분들께서는 삭발로 아주 불꽃 투혼을 그런 걸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 한번 우리 유정복 후보께서도 삭발이라도 좀 해서 한번 결기를 보이시는 건 어떤가? 왜냐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계획은 없어요. 향후에 예. 이제 저 한 20여일 마지막 이제 그 피치인데 예. 좀 아직 그래도 지지 아이고, 격차가 있을 거 아니 제 생각엔 필살기가 뭔지 삭발을 포함해 뭐가 있을지 네. 네, 우리 필살기. 강찬호 의원님께서 참 아주 핵심적인 사항 대장동 문제, 네. 공항공사 통합 문제 네.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정말 인천을 지키고 예. 살리고 음. 키우고 음. 그래서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지금 전혀 시민에게 배신 행위를 하고 실망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장동 모델 인천 내 네. 도입 얘기를 하겠다.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네. 또 공항공사를 가족도 신공항 건설 공단하고 통합하는 데 대해서 뭐 침묵하다가 이제 선거가 오니까 나도 반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그런 반대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아. 대통령한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해야지. 그럼 그 반대는 신용일 뿐. 신용이죠, 만약 그냥. 당선된다면 추진할 것이다. 정치 시효죠. 아, 그래서 그럼,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상황에 대해서 좀 결기를 말씀하시는데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말씀 너무 즐거웠고 네. 예, 또 유정부 시장님의 후보님의 생각을 저희가 잘 읽을 수 있어서 네. 예, 그리고 못하신 말씀 있으면 시간 좀 드릴 네, 테니까요. 네. 우리 저 인천 시민들한테. 예, 시민 저는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 한 말씀 하세요. 예. 이 선거라는 것을 진실 찾기 게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경기죠. 네. 그러면은 진짜를 찾으면은 대박이고 행복이고 가짜에 속으면은 쪽박이고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 위한 논쟁을 하자. 네. 토론을 하자. 그게 정상적인 후보자로서의 그건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해 댕기면은 그건 안 되죠. 쉽게 하려고 하면 침대 축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거에서 침대 축구는 없어요. 근데 눕방은 있어요. 눕방. 네. 아.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거는 유권자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비겁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 토론하자. 네. 정상적으로 유권자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그 토론도 안 하면 결국은 유권자가 시민이 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권자가 바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장 선거가 뭐 대통령이 장관이 정당 대표가 와서 대리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현명하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방송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하고 네. 유정부 후보님의 진심이 잘 전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하네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보고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강찬호 의원님 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역시 그 유정복 시장께서는 네, 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단단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이렇게 인천이나 경기만 내려가도 저희 중앙 정치부 기자들이 네. 그냥 정치적인 측면으로만 조금 보지. 제가 한 말씀만 해달라고 속살만 그랬잖아요. 한 정말 말씀만. 너무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무슨 얘기냐? 네. 속살이 되게 단단하다. 그래서 어. 선거가 구도 바람이라는데 그런 걸 넘어서서 네. 콘텐츠로 주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정부 시장이 오늘 저도 대화 처음 해봤거든요. 예. 되게 뭐랄까요, 좀 부드러운 매력이 있으시다. 아, 그렇죠. 뭐 그런 네, 생각 좀 네. 들기도 합니다. 그 아까 그 유정부 시장님도 삭발을 권하셨는데 네. 저희 불편한 여의도를 위해서 한번 삭발 아, 한번 왜, 해보시죠. 왜 내가 왜? 아 본인은 왜 안 하고 왜 남에게 삭발을 시켜요? 아, 정말. 알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